안녕하세요. 초보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전쟁 관련된 가이드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이전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선맵이다 보니까 사실 전쟁 관련된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전쟁이라던가 이런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새 게임을 좀 시작을 했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또 중국이랑 베트남 쪽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뭐 시스템도 좀 파악을 해볼 겸 해서 좀 새로운 게임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상황은 딱 보시면 뭐 되게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사실 이 구조가 지금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하나 있어요. 일단 초보자분들은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전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정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전쟁할 때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요번에 설명드릴 거는 전쟁이 아니라 내정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기습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습 공격을 함부로 당하면 되게 위험하고 갑자기 게임 터지면서 확 문명을 접어버리고 싶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이런 상황이랑 분위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수도가 여기 있는데, 수도랑 여기 크메르 있는 수도가 되게 가깝죠. 제가 처음 여기서 시작했고 얘도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가까워요.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거의 100% 게임 중에 전쟁이 나요.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줄루랑 가까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알박기를 씌워냈어요. 원래 여기 도시가 하나도 없었는데 제일 먼저 호다닥 뛰어가가지고 여기다 알 박고, 여기다가 이제 전투 특수지구 지어가지고 그냥 완전 그냥 완전 빡시게 해놨죠. 줄루 입장에서는 빡칠만한 심시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줄루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나오는데, 반대로 좀 이상하죠. 얘는 우호적이에요. 크메르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데, 우호적이라 나와있죠. 신선을 한번 걸어볼게요. 신선을 하려고 하면 거절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얘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자기가 페널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증거로 보시면 국경지대에 군사력을 엄청나게 배치해뒀죠.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얘가 지금 쳐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시아에서는 아마 여기에 이제 그 어떤 병력도 없으니까 공격하기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깝잖아요. 누가 봐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얘가 공격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성벽을 미리 지어놨어요. 보시면 중세 성벽까지 다 올려놨죠. 아주 단단하게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도 성벽을 하나 올려놨어요. 여기도 중세 성벽을 지킨 지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안 올렸어요. 자, 여기도 중세 성벽을 일단 하나 찍어줍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찍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병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최소한으로 뽑아놨어요. 지금 여기도 석궁병, 원래 석궁병 하나만 뽑으려고 했고 여기 야만인 주둔지가 있어가지고 석궁병 하나를 뽑아놨었어요. 그래서 야만인을 정리했고, 여기 보시면 와호도 있는데 와호는 자 시대 점수 정상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크메르인 거예요. 12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암흑기를 갔다 그러면 이 충성도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와호를 뽑아가지고 급하게 시대 점수를 정상기로 넘기느라 뽑았었고, 얘 같은 군마도 이쪽 부근에 야만인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얘네 정리해 주려고 하나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최소한의 유지로 병력을 유지했어요. 저는 어차피 내정하는 걸 보통 좋아하거든요, 전쟁보다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갑자기 전쟁을 기습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바로 보이시죠?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전조 증상을 토대로 보시면 컴퓨터가 이렇게 기습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남자는 군대 광일세. 근데 보시면 제가 딱 화약이 나올 시점이에요. 화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역공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병력이 없지만 병력을 순식간에 찍어서 역공을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보시면 제가 성벽이 너무 튼튼해서 얘네들이 아무리 넘어와도 여기 보시면 캐터필트랑 뭐 이런 애들 공성병기가 아닌 이상은 성벽을 쉽게 깎질 못해요.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전쟁이 바로 일어났다 싶으면 제일 먼저 뭔가를 짓고 있으시면 그거를 뽑지 마시고 바로 병력을 뽑아 주시길 권장드려요. 여기도 체체니트사 20턴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할까? 솔직히 체체니트사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좀 배짱을 좀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자, 공격을 해주고요. 일단 이렇게 턴제 게임에서 대부분은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공격을 하려면 턴제 게임은 이동한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턴 소모하는 의미가 턴제 게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는 방어팀보다도 엄청나게 불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페널티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스파이도 미리 배치를 해놨어요. 스파이를 미리 배치해 놓은 이유가 여기 보시면 외교 시정 1레벨 상승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해두면 외교 시정이 올라가면 이제 여기 접근 수준 올라가거든요. 접근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를 활성화하면은 전투력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공략하려고 올려 보셨을 때 우측 하단에 전투력을 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측의 어떤 이유 때문에 전투력이 48이고 그 다음에 적은 사석포죠. 사석포 같은 경우는 왼쪽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49의 공격력을 갖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실 또이또이하죠. 예, 비슷비슷해요. 자, 일단은 여기 가서 얘를 공격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기마병은 아까 공격을 하는 거에서 봤듯이 사실 성벽에 거의 피해를 못 줘요. 5밖에 못 깎았어요 얘가. 근데 반면에 여기 보시면 이런 캐터펄트라든가 공성병기 같은 경우는 딜이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제가 공격력이 워낙 세서 중세 성벽이라서 강력하죠. 자, 그리고 어디 보자. 보시면은 이렇게 전투력을 늘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야만인 지금 없으니까 야만인 바꿔도 될 것 같죠. 그리고 우호적 영토에서 턴을 시작하면 이동력을 올려주니까 일단 공격력 위주로 세팅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외교 시정이 1레벨 상승했어요. 자, 얘는 계속 갱신해서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정책도 바꿨기 때문에 전투력이 뻥튀기가 됐죠. 엄청나게 갑자기 강해졌어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도시국가를 제가 이제 떠가지고 사절을 보내야 될 때 왔는데 일단 전쟁이 걸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맹국인 종주국인 국가가 만약에 저랑 전쟁 중이라면 이런 식으로 도시국가도 같이 전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바로 옆에 도시국가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될 유의사항 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나스카가 지금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죠. 얘 어딨니? 아, 여기 있구나. 이제 요걸 기회로 삼아서 얘를 점령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역공을 갈 건데 이렇게 지금 성벽 없는 쪽 위주로 가고 있죠. 여기 성벽은 아마 다 깎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쪽 같이 이런 외곽 쪽을 먼저 노려서 공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석포 이런 걸 통해서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암흑기를 들어왔어요. 암흑기를 들어오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전투 준비 이런 걸 찍을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모든 유닛의 전투 경험치 플러스 100%. 단 금소비가 조금 더 많이 생겨요. 일단 요거를 하나 껴주고요. 사실 마이너스 14면은 거의 페널티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흑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제 앙코르와트를 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쪽에 지금 충성심이 하락하고 있죠. 여기를 막기 위해서는 총독을 한번 아마 안착해주면은 바뀔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네. 충성심 1 올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13턴이 올라갔죠. 이렇게 하면 일단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드디어 앙코르와트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자, 5턴 후에 반란이 돼 있는데 충성도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어차피 여기 인구가 많으니까 핑갈라를 앙코르와트에다가 배치해주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충성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충성도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충성도 여기 네 번째 탭에 나오는데 왜 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마이너스 5.9 제가 지금 암흑기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크죠. 그리고 만족도도 낮고 그 다음에 제가 창시한 종교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심한 거예요. 이거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제 종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만족도도 올려줘야 되고 황금기가 넘어가야 조금 더 충성도 관리가 쉽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데 다행인 거는 앙코르와트가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충성도가 좀 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요거는 따로 움직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앙코르와트 상대방 수도까지 한번 먹어봤고요. 아쉽게도 앙코르톰을 빠르게 먹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얘가 과학 발전이 빨라가지고 좀 많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성벽까지 지어지면서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석포만은 가지고 이걸 뚫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원거리 전투력이 65밖에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뚫으려면 사실상 이제 야포가 나와야 되는데 야포 타이밍은 한참 멀었거든요. 야포는 여기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전장포를 뚫고 야포까지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제가 과학이 좀 늦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평화협정을 맺지만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떻게 먼저 선전포고를 때려야 되는지 어떻게 전쟁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한번 또 강의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기습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그런 기습 공격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초보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